안녕하세요. 시수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후. 저는 3학년 국어 수업을 맡고 있는 조수지입니다. 오늘은 시수다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시수다는 다양한 교과 선생님들께서 오셔서 함께 시를 읽고 감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4주간 여러 교과 선생님들께서 오셔서 함께 해주실 거예요. 그럼 오늘 아주 어렵게 섭외한 두 손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와. 네, 오늘 두 손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나영 선생님과 교육남 선생님 모셨는데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어 선생님은 아니지만 책을 좋아하는 가정 선생님 안나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란중 관종킹 교육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들께서는 평소에 시를 좀 읽으시는 편인가요? 저는 시는 정말 종종 읽는 편이고요. 시보다는 소설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혹시 교육남 선생님께서는? 읽을 리가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비슷하네요. 네,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가 있나요?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가 한용운 시인의 나룻배와 행인이라는 시인데요. 그 시가 사실 제가 중학교 때 수행평가에서 했었는데 수행평가가 시 낭송하는 수행평가였거든요. 근데 이제 분위기 있는 음악도 틀고 해서 시를 외워서 앞에서 읽는 거였는데 처음에 되게 낯간지럽고 되게 싫어했는데 딱 읽게 되니까 되게 시가 더 와닿는 느낌이 들고 사실 외우기 쉬워서 선택한 시였거든요. 근데 읽다 보니까 내용도 좋고 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시입니다. 선생님께서 시 외우는 걸 얘기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저도 초등학교 2학년 때 시를 외우는 게 숙제였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친구들이 굉장히 짧은 동시를 아주 뭐 4줄, 6줄 막 이런 시를 외우는 반면에 저희 아버지께서 김영랑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작품을 너무 좋아하셔서 저에게 그걸 외우라고 하셨어요. 혹시 아시는지? 네, 알아요. 네, 굉장히 우리 아이들 표정과 같은데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작품은 그 일제강점기에 그 일제 식민 통치에 대한 울분 그리고 막 불복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 이런 걸 담은 내용이었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이 외우기에는 좀 많이 비장한 그런 시였는데 그거를 어떻게 꾸역꾸역 외워서 낭송을 했더니 담임선생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되게 칭찬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교육남 선생님께서는 기억에 남는 시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를 아는 시가 많이 없어가지고 사실 그걸로 이제 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선생님들께서 뭐 많이 읽는다고는 안 하셨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시인이 있으신지? 저는 제가 바꿔야겠네요. 네. 흔들리며 피는 꽃이 나태주 시인 맞죠? 맞아요.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뭐를요? 제가 대본을 질문을 파괴한다. 바꿔서 얘기했어요. 대본이 제가- 파괴되었습니다. 네. 나태주 시인도 좋아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를 이게 대부분 좋아하는데 그 시 중에서도 이제 학생들도 많이 알 것 같은데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되게 예쁘잖아요. 근데 그 시를 처음 알게 된 게 그 학교 2013이라는 드라마였는데 제가 학창 시절에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거기서 나왔는데 되게 감동 깊어가지고 이제 뜻깊게 봤는데 제가 대학교 때 국어교육과를 복수 전공했는데 그때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 틀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시예요. 네. 교육남 선생님께서는 어떤 시인을 좋아하시는지? 저는 역사과답게 시인의 이름들은 많이 알고 있고요. 네. 어떤 시를 썼는지는 잘은 모릅니다. 그 질문에 있는 건가요, 그게? 김영선 시인 좋아하신다고 예. 사전 인터뷰에서 그게 있었네요. 예. 타고난 시인이죠. 김영선 네. 시인. 다른 분이신 거죠? 굉장한 분입니다. 예. 지금 본인이랑 다른 분이신 거죠? 김영선 시인 모르세요? 예, 제가 잘 몰라서. 네. 작품 하나 소개해드릴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오늘 교육남입니다. 이따가 아. 읽어주신대요.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첫 시간인 만큼 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3학년 친구들은 시감상 포트폴리오 시간에 시에 대해 많이 고민해봤을 텐데요. 매주 한 편의 시를 읽으면서 굉장히 지금까지 다양한 작품을 읽어왔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마 지금쯤은 이제 시험도 보고 수행평가도 끝나고 해서 많이 잊어버렸을 것 같으니까 오늘은 시인들이 생각하는 시란 무엇인가 이걸 먼저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두 시인이 생각하는 시의 정의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또 우리 나영쌤이 좋아하시는 이 나태주 시인, 풀꽃으로 아주 유명하죠. 나태주 시인은 시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안나영 선생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말하자면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고픈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시인이 어떤 시를 써야 하고 시는 또 무슨 일을 해야만 할까? 당연히 위로와 축복과 치유와 감동이 있는 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손가락을 다쳤을 때 반창고를 붙여서 치료하듯이 상처난 마음을 치료해주는 마음의 반창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시는 대단한 것이 아니다. 작아도 좋고 허술해도 좋고 화려하지 않아도 좋다. 문제는 공감이다. 소통이다. 공감은 소통에서 오는 것. 무엇보다도 오늘날 시에 필요한 것은 소통이다. 시는 소재가 감정이고 표현 수단이 아름다운 언어이다. 그것을 나는 울컥과 쓱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울컥 솟구치는 감정을 쓱하고 가볍게 쓴다는 말이다. 여기에 답이 들어있다. 네, 너에게도 안녕이라는 시집에서 시인의 말을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이 나태주 시인은 시를 굉장히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시험을 보다 보니까 시를 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소통이고 공감이다. 어떠셨나요? 읽어보시니까. 되게 저도 시를 되게 어려워하는 편인데 제가 생각한 시랑도 많이 다르게 되게 쉽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쉽다는 거 진짜. 시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로 청소년 시를 쓰는 조재도 시인의 시란 무엇인가? 시론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남 선생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시를 공부의 대상으로 여겨왔어. 거기서부터 망하게 된 거야. 그렇지만 얘들아, 시라는 게 정말 그게 다일까? 분석하고 문제 풀고 시험 보는 게 다일까? 아니야, 그렇지 않아. 어느 가을날 집에 오는 길에 하늘 저 멀리 붉게 펼쳐져 있던 노을, 꽃들이 다투어 피어날 때 꽃향기에 이끌려 꽃잎의 얼굴을 가까이 해보고 싶은 마음, 왜 나무들의 아기를 열매라고 하지? 와 같이 불현듯 솟구치는 질문.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짓게 되는 조개무늬 눈웃음, 그 속에 살짝 깃든 분홍빛 부끄러움. 시는 바로 이런 것 속에 숨쉬고 있어. 자물쇠가 철컥 열리는 순간이라는 시집에서 시인의 말에서 가져왔습니다. 읽어보니 혹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뭐 위에 나태주 시인도 그렇고 네. 조재도 시인도 그렇고 좀 뭐 평소에 생각해왔던 아. 그런 부분들을 그렇군요. 문장으로 잘 풀어주셨구나. 대단하십니다. 역시 시인들이 이렇게 산문도 잘 쓰시는구나 라는 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 조재도 시는 조금 파격적인 시도 많이, 그러니까 청소년 시치고는 파격적인 그런 내용들도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친구들이 시간당 시간에 이 자물쇠가 철컥 열리는 순간이라는 시는 읽어봤을 텐데요. 다음에 또 찾아보면 재미있는 시들이 많으니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란 것이 결코 공부의 대상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사실은 소통이고 공감이고 또 그냥 떠오르는 그 감정을 표현한 것이 시다라고 이 두 시인이 이야기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의 본격적인 작품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시는 특이하게도 시에 대한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에 대한 시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막 뭐 사랑 아니면 뭐 이별 아니면 뭔가 의지, 분노 이런 감정들을 많이 다루는 반면에 오늘은 시 자체를 주제로 시인들이 쓴 시를 읽어볼 건데요. 과연 우리 시인들은 시를 주제로 뭐라고 노래했을까요?
먼저 우리 안나영 선생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나태주 시인의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나태주. 그냥 죽는 것이다. 길거리나 사람들 사이에서 버려진 채 빛나는 마음의 보석들. 네, 엄청 짧죠? 너무 짧네요. 네, 어떠세요, 이 작품? 앞에서 제가 읽었던 산문이랑 약간 일맥상통하는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시가 그냥 죽는 것이라고. 근데 마음의 보석인데 그게 어디 떨어져 있냐면 길거리에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사람들 사이에 버려져 있는 거. 그러니까 죽기만 하면 그것이 시다. 이게 저는 이 시가 참 짧으면서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를 조금 어렵게 배운 세대인데 요즘 친구들은 시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 시에 가깝게 시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긴 시를 읽어볼 건데요. 이번에는 조향미 시인이 쓴 시 창작 시간이라는 작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교육남 선생님께서 아니 전가요? 네, 읽어주시겠습니까? 혹시 이게 전부 다 한 연으로 이어져 있나요? 네, 한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창작 시간 조향미. 오늘은 우리도 짧은 시 한 편 써보자. 그동안 배운 비유와 상징, 이미지도 때깔 좋게 버무려 맛있는 시를 빚어보렴. 말 끝나기도 전에 와 인상 찌푸리며 비명 질러대던 아이들은 시제 두어 개를 칠판에 써놓으니 금방 연필 들고 공책 위에 납작 몸을 갖춘다. 먹이 앞에 순해지는 강아지처럼 소풍날 보물찾기 나선 꼬마들처럼 녀석들이 이제 무얼 들고 나타날까? 갓 피어난 별꽃 한 점일까?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지갯빛 구슬일까? 짐짓 가려둔 흉터일까? 이마 짚고 턱 꿰며 골똘한 얼굴들. 교실에는 아련한 눈빛으로 팔랑팔랑 시의 꽃가루를 찾는 나비도 몇 마리 있다. 물론 선뜻 씹히지 않는 생의 먹잇감에 끙끙대며 씨름하는 강아지들이 더 많다. 만지작거리다 밀어놓은 언어의 허물, 책상 위에 지우개 가루만 소복이 쌓인다. 그 속에 사금처럼 시가 반짝이고 있다. 우리 교육남 선생님께서는 역시 감성이 넘치시네요. 굉장히 역시, 평소와 다른. 타고난 시인이거든요. 혹시 이 시 읽으면서 너무 비웃는데? 아닌데요? 혹시 이 시 읽으면서 조금 의아한 구절이 있으신가요? 이런 또 뭔가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있는지. 왜냐면 우리 친구들은 종종 의아한 있거든요. 구절요? 잘 모르겠는 부분들. 교실 현장이 이렇게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시였습니다. 맞아요. 뭐 하자고 하면 조금 투덜대다가도 또 금방 또 집중해서 잘하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오늘 읽은 시들은 사실은 다 시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그럭저럭 이해를 쭉 할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은데 실제로 이분은 조향미 시인은 선생님이시라고 하네요. 국어 선생님이시라고 합니다. 선생님 그래서- 같아요. 네. 오늘 써보자 했는데 애들이 막 으아 이러고 그런 장면을 많이 보시고 이렇게 시로 표현하신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는 시를 써보신 적이 있나요?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많이 썼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외우기 바빴던 것 같습니다. 기획남 선생님도 시를 써보셨나요? 저는 아니고요. 제가 잘 알고 있는 네. 김영선 시인이 네. 타고난 시인이기 때문에 요즘엔 작품이 잘 안 나오는데요. 그렇군요. 예전에 좀 작품이 몇 개 나오고 있어요. 네. 나태주의 시에서는 마음의 보석들을 주어서 시를 만들었다면 이 조향미 시인의 시 창작 시간에서는 갓 피어난 별꽃 한 점, 그리고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지갯빛 구슬, 짐짓 가려둔 흉터 이런 거에서 시의 소재를 찾아오는 것 같아요. 시라는 게 원래 좀 감정을 주제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피어난 감정들이나 아니면 오래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 또 상처가 되었던 기억들, 이런 다양한 것들을 소재로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비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나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늘 제가 만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를 찾는 나비? 네. 학생 아닌가? 네, 그쵸? 시를 약간- 쓰기 위해서 막 네. 시의 꽃가루를 찾는다. 그래도 조금 시를 쓰려고 노력하는 시의 그런 소재를 찾아서 고민하는. 하지만 또 반면에 선뜻 씹히지 않는 세계의 먹잇감에 끙끙대며 씨름하는 강아지들이 더 많다. 아직 시를 쓰고 싶지만 고민하는 그런 학생들을 묘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지우개로 지워가면서 언어의 허브를 이렇게 지우는데 결국은 사금처럼 시가 반짝이고 있다. 우리 친구들 사금이 뭔지 모를 것 같습니다.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왠지 육 선생님 아실 것 같은데? 사금? 뭐라고 설명을 보통 물에서 찾는 것 같던데요, 사과. 이렇게 막 네. 어디 흔들어가지고. 찾아오신 거죠? 어디? 저요? 있긴 있는데요. 아, 네네. 뭐 해주시면 재밌으니까. 금 비슷한데 금은 아닌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거예요? 예? 질문하신 아 그런가? 거예요? 제가 저기 한자가 다른 거 아닐까요? 아닌가? 저 한자를 확인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이 모래삭자에 금금자가 아닐까 네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에서 이렇게 뭐 찾더라고요. 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금성 출판사에 국어책을 가져왔는데 여기 수록이 돼 있더라고요. 사금이라는 게 물가나 물 밑에 모래 또는 자갈 속에 섞인 금. 그래서 왜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 물 강에서 바구니 소쿠리 막 이런 걸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그 가라앉은 금 조각 이런 것들을 찾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모래 안에 있는 금이기 때문에 그 지우개가루 안에 이제 사실은 시가 반짝이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작년에도 시 쓰기를 했었는데 의외로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시를 잘 씁니다. 굉장히 번쩍이는 그런 아이디어들도 많이 있고요. 되게 아련한 시도 잘 쓰고요. 그래서 우리 바라는 친구들이 시인으로서 굉장히 소질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교실에 이렇게 붙여져 있던 시들. 그거는 제가 모방시? 올해는 제가 한 수업은 아닌데 네. 아, 그 시간상 시간에 모방시를 쓴 것 같더라고요. 투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잘 쓰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물론 웃긴 시도 패러디의 범주이긴 하지만 그래도 고민 끝에 그 지우개 가루가 쌓여가는 끝에 사금을 잘 건져낸 그런 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에 드는 구절을 좀 찾아볼까요? 어떤 두 시에서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으세요? 일단 나태주 시인의 시에서는 그냥 죽는 것이다. 그렇죠. 그게 되게 한 줄로 딱 끝나는데 또 인상 깊은 구절. 뭔가 너무 쉽게 말해줘서 좋기도 네. 한 것 같아요. 부담이 없이 죽는 것이다 라고 말한 거. 또 다른 부분 마음에 드시는 거 있나요? 조양민 시인이 써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교실 현장을 그대로 보여준 것 같아서 꾸준히 계속 보여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 장면이 눈앞에 딱 펼쳐지는 것 같아서 일단 도입부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자주 하시는 멘트인가요? 뭔가 시를 자 빚어보자. 오늘은 뭐뭐 해보자. 그러니까 뭔가 비운이 상징이니 뭐 이미지, 뭐 시어 뭐 이런 용어들을 되게 분석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이잖아요. 그런 것들 또 한번 써봐.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아마 이 조영민 선생님은 이 시인은 맛있게 한번 써보렴, 멋지게 한번 써보렴이라고 했겠죠. 거기에 대해서 바로 그것도 너무 매일 사실적이고 겪는. 리얼리즘 맞아요. 그 시가 아닌가. 그러고 나서도 또 금방 또 집중하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의 모습. 대중에는 분명히 그 지우개 가루를 쌓아놓고 이렇게. 지우개 말면서 가래떡을 만들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장면들이 여기에 나오지 않은 것까지도 같이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되게 그림 한 편 같은 네. 저희가 항상 보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속에 사금처럼 시가 반짝이고 있다. 이게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뭔가 사실 큰 금덩어리는 아니지만 근데 그 안에 짜잘하게 숨어있는 그런 금가루 그거를 건져내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도 오늘 사금을 건져내게 될 거라는 거. 이 대목에서 의아라고 하고 있겠죠? 미안해요. 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두 작품을 간단하게 읽어봤는데요. 이제 뭐 할 거냐면 우리 오늘 선생님들의 창의력을 발휘하실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이 두 분께서도 시에 대한 시를 써볼 건데요. 약간 속았다는 생각이 드시죠? 네. 과연 가정 선생님과 역사 선생님이 쓰는 시는 어떨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좀 하고 싶어요. 나 이런 거 잘하는데. 나 이런 거 잘하는데. 원하시는 재료로 마음껏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래. 저도 하나 오늘 해볼게요. 과연. 선생님 빨리 해요. 빨리 가죠. 지금 40분이요. 여기는 종이 없습니다. 수업 종이 없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짧게 쓸 예정이에요. 그럼요. 직전에 다시 써도 돼요. 네. 종이 많거든요. 또 저희가 제작비는 없지만 이런 건 좀 있다는 점. 상황도 안 좋아서 괜찮아요. 잘 주문하면 되죠. 저는 그 색칠로 완성해 주시면. 두 개를 썼거든요. 오, 중에. 우리 한번 저희 작품을 들어볼까요? 멀리라서 안 보이지만. 안 보이지? 이렇게 하면 아무 의미 없는. 네. 우리 새해 오늘 시인들의 작품이 완성됐습니다. 먼저 읽어주실 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안나영 시인의 작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는 게. 자, 저는 굉장히 짧습니다. 왜냐면 꾸미는데 의미를 뒀기 때문에. 시 안나영. 어렵고 부끄럽고 쑥스럽지만 일단 써보자. 하나라도 건질지 혹시 아니? 라고 썼습니다. 나름 이렇게 줄의 길이를 고려해서 그 시험지 같았어요. 시험지 편집에 너무 익숙해서. 그렇군요. 그 무의식 중에. 그러게요. 멋지네요. 하나라도 건질지 정말 맞아요. 나태주 시인 시 같았어요. 맞아요. 그러고요. 짧은 게 말하듯이 좋네요. 간결하고 명확하게. 시절 김영선. 시를 쓰던 시절이 있었다. 마음속에 있는 말을 단어 몇 개에 꾸역꾸역 눌러 담았던 시절이 있었다. 다시 시를 쓸 수 있을까? 다시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단다. 시절이다. 김용선 씨가 나 이거 나왔네요. 비슷한 거 들어본 것 같아. 그러잖아요. 그럴싸하다. 네, 방금 김영선 시인에서 여기 김영선 씨가 네, 왔다 가신 거죠? 와가지고, 네. 멋지네요. 네, 저는 국어 선생님. 이런. 네, 저도 시라는 제목으로 썼습니다. 시, 주수지. 마음이 두둥실 떠오를 때, 한없이 가라앉을 때, 아무렇지 않을 때, 마음을 잘 걸어모아 담아보는 것. 너에게 내 마음 한 조각 건네는 것. 이렇게 썼습니다. 역시 국어 선생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가 없도록 아주 쉬운 말로. 사실 저도 어려운 말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친구들이 시절을 이해했을까요? 이거 시절은요. 그 시할 때 시고요. 네. 그리고 계절할 때 저 있잖아요. 네. 그걸 알아야지 진짜 완성이. 같이 띄워주시는 거 아닌가요? 제가요? 네, 띄워주셔야죠. 알겠습니다. 네. 한자까지. 원래는 시간은 시절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우리 한자를 모르는 성악의 친구들은 조금 어렵겠지만 제가 풀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의 멋진 작품 봤는데요. 정말 이렇게 급박하게 만나서 대본도 제가 바로 촬영 직전에 드렸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두뇌 풀가동을 시켜서 굉장히 멋진 작품까지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까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 안녕. 촬영이 초등학교 촬영 동의서를 작성하시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걸 혹시 몰라서 선생님들이 제가 나중에 제가 이것도 넣어야 안 된다고요? 그래요? 법정 대리인은 누구죠? 없어도 돼요. 모자가 없어서 그러니까요. 이게 왜 힘들다. 진짜 써주시고 감사합니다. 정말 첫 회부터 참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놓으세요, 빨리.